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매에 있어서는 을이 아닌 갑이 되어보는 시간, TV쇼 갑의 경매법의 김엔젤라입니다. 또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시간이 찾아왔네요. 매주 이 시간에는 저희가 경매 중에서도요, 부실채권 투자, 즉 MPL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고 있는 오늘은 MPL의 날입니다. 저 혼자만으로는 전해드릴 수 있는 정보가 많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MPL을 또 정확하게 가르쳐 주실 우리 조상길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오랜만에 만났는데 네. MPL의 날이라고 또 표현해 주시니까 훨씬 또 제가 오늘 또 기분이 좋습니다. 마침 또 메르스가 지금 창궐해서 굉장히 전염병이 유행하고 있는데 시청자 여러분과 다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재테크의 기본은 건강도 지키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건강한 모습으로 항상 또 다음 주에도 언제까지 찾아뵙겠습니다. 네, 건강 유의하시고요. 이제 MPL을 얘기해야 되는데 MPL을 가리켜서 경매의 꽃이라고 많이 부르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불리우게 된 건지, 어떠한 매력들이 숨어져 있는지도 알아보고 싶고요. 또 이 MPL을 이용해서 어떻게 수익을 내실 수 있는지도 저희가 꼭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방송 중에 여러분의 궁금증 전화로 문의 주실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서울 전화 02703-8443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길 바라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MPL 경매의 갑이 되러 함께 출발해 보실까요? 네, 오늘은 MPL에 관한 날인 만큼 MPL에 관한 상식들을 준비해봤습니다. 교수님, 네. 지난 시간에 MPL을 이런 과일이나 상품권에 비유해서 설명을 맞습니다. 해주셨었잖아요. 예, 그렇죠. 아유, 기억력 좋으시네요. 네, 오늘은 또 어떤 지식을 알려주실지 궁금합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주에는 저희들이 그 MPL을 이용해서 과일, 참외를 이용을 했고 네. 또 구두 상품권을 했는데 오늘 또 마침 MPL을 또 꽃을 얘기를 하시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MPL 꽃이 아니고 MPL하고 이제는 오늘은 또 경매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를 보시고 같이 시청자 여러분과 한번 이해를 돕도록 해보겠습니다. MPL은 경매와 달리 경매는 부동산을 소유로 하는 겁니다. 네. 그러나 MPL은 부동산이 아니라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채권을 취득하는 거죠. 경매는 부동산이지만 실제로 권리상으로 보게 되면 소유권을 취득을 합니다. 그리고 MPL은 그 채권에 있는 근저당권이라는 걸 취득을 하죠. 그래서 경매하고 MPL은 같은 뿌리인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경매는 부동산에 있는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고 MPL 즉 부실채권은 그 채권에 있는 근저당권을 취득하는 건데요. 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입찰보증금은 똑같이 경매든 MPL이든 현금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다른 점은 경매로 낙찰받게 되면 매각 잔금을 현금으로 내야 되지만 MPL 즉 부실채권은 부실채권으로 경매를 하게 되면 현금 또는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금을 지불하는 수단이 현금도 있지만 카드, 신용 여러 가지 방법이 있듯이 MPL로 경매를 취득했을 때는 현금뿐만이 아니라 이미 자기가 보유한 즉 부실채권, 근저당권을 이용을 해서 대금을 잔금을 납입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경매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유찰이 돼서 가격이 내려가지만 반대로 MPL 부실채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경매하고 MPL은 같은 뿌리인 것 같지만 전혀 다른 정반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경매하고 MPL에 착오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군요. 참 많은 차이점들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 흔히들 경매를 먼저 접하시고 그다음에 MPL을 접하시게 되잖아요. 이렇게 경매를 먼저 알고 MPL을 시작하면 분명 도움은 될까요? 아유, 그렇습니다. 예, 경매와 MPL은 같은 한 뿌리이기 때문에 경매를 배우시는 분이 분명하게 도움이 됩니다. 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매를 하시는 분들은 부동산을 구입하는 거기 때문에 자꾸 부동산에만 시각을 두고 있고요. 또 유찰이란 거를 그 기회를 해서 가격을 낮추려고 자꾸 늦게 입찰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MPL은 같은 뿌리이긴 하지만은 부동산을 먼저 구입하는 게 아니고 부실채권을 구입을 하기 때문에 부동산이 아닌 채권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되고요. 또 늦게 유찰이 되고 늦게 구입을 하는 것보다는 빨리 부실채권을 구입을 해서 싸게 사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지금부터 전국에 계신 경매 투자자분들 NPL에도 관심을 가져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이어서 실제 NPL 투자 사례를 한번 들어보면서 조금 더 가깝게 느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어떤 분의 투자담 준비하셨나요? 예, 지하 물건 하게 되면 어느 누구나 잘 투자를 안 하려고 하죠. 그래서 아주 좋은 물건인데도 대부분 아까 채권을 봐야 되는데 부동산을 바라보다 보니까 지하 물건이라고 투자를 안 하는 경향이 있어서 제가 부득이하게 제가 지인한테 소개해서 투자 수익을 많이 올렸던 사례인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물건이군요. 보니까 성북동의 정릉동 다세대 주택이네요. 네. 그렇죠? 예. 근데 층수가 지하층으로 나와 있는데 대체로 좀 기피하는 층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 지하층에 별로 이렇게 썩 좋아하지 않는 주거 형태로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부동산을 사는 게 아니고 부실채권, 채권을 사기 때문에 채권의 가치만 우수하다 그러면 지하층이든 지하 3층이든 100층이든 500층이든 사는데 구입하는데 문제가 없겠죠. 대부분 투자자분들은 강남에 있는 유명 브랜드 아파트를 선호합니다. 그러나 채권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공급은 한정이 돼 있고 수요가 많다 보니까 경제 논리 위해서 수요가 많아지면 가격이 그만큼 올라지겠죠. 그래서 강남에 있는 유명 브랜드 부실채권이 투자할 가치는 있습니다만 가격이 올라서 실제 수익은 작지 않고요. 이렇게 사람들이 잘 선호하지 않고 투자에 눈에 벗어나 있는 물건들을 잘 알짜배기로 찾게 되시면 수익이 훨씬 올라가는 그런 정의 효과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역발상의 그런 맞습니다. 효과인데요. 역발상입니다. 역발상이라니까 기대가 큰데 예. 또 역발상이 가져온 수익률은 어땠을지 궁금한데요. 이런 사례 같은 경우에는 역발상으로 인해서 수익률이 올라 있지만 다 기피하는 물건은 또 그만큼 이유가 있겠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 물건이라든지 또 다른 어떤 단점이 있을 텐데 역발상도 중요하지만 왜 기피하는 물건인지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파악을 한 다음에 정확한 채권 파악이 중요한 거지 기피하는 물건을 무조건 투자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모든 기피 물건이 이런 역발상 효과를 나타내주는 건 아닐 테고 그러면 기피형 물건을 잘 활용하는 노하우 있을까요? 역발상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지금 IT 시대 지금 22세기를 살고 있는데요. 네. 기존에 있는 기존에 있는 발상을 하는 것보다는 역발상으로 사업에 성공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 하나도 아마 부실채권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또 다른 사례 준비하신 거 있나요? 대부분 주거용을 선호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주거용이 아닌 다른 대부분 투자를 희망하지 않는 공장 물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천에 있는 공장인데요. 이번 인천에 있는 공장을 어떻게 해서 또 NPL 투자를 해서 수익을 올렸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어떤 특이점이 있는 사례인가요? 예, 대부분 투자분들은 아파트, 주거용 이런 부분을 굉장히 선호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 번호 2014 타경 10207 건은 감정가가 14억짜리입니다. 14억짜리인데 이 안에 근저당 1순위 11억이 있습니다. 14억짜리 감정가에 근저당이 11억이 있는데 거기에 그 11억 그 부실채권 근저당권을 약 7억 6,500만 원에 판매했던 사례입니다. 7억 6,500만 원에 판매를 하였는데 실제 투자한 금액은 10%밖에 안 들겠죠. 나머지 90%는 질권대출이라는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실제 자기 돈은 10%밖에 들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분은 근저당권 11억짜리를 7,600만 원만 들어서 7,600만 원만 들여서 7억 6,500만 원에 구입을 하셔서 부실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 모 씨라는 사람이 9억 2천만 원이라는 큰 돈으로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부실채권을 구입하는 사람은 본인이 갖고 있는 근저당권이 11억 원이기 때문에 9억 2천을 다 배당을 받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9억 2천을 배당을 받는데 7억 6천만 원을 샀기 때문에 그 차액인 비용을 빼면 약 8,900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수익을 올린 사례입니다. 와, 이번 사례에서도 그러면 좀 NPL에 갑이 되는 노하우를 하나쯤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이 TV 프로그램은 TV쇼 갑의 경매법입니다. 경매를 하더라도 을이 아닌 갑이 될 수 있는 건데요. NPL, 즉 부실채권을 이용을 하게 되면 갑이 될 수 있는 건데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감정가가 14억, 근저당 금액이 11억 원입니다. 그 근저당 금액을 7억 6,500만 원에 팔아했던 거죠. 본인 투자한 금액은 실제 10%인
약 7,600만 원밖에 들어가지 않았는데요. 만약에 이 낙찰자인 이모 씨가 부실채권이라는 걸 알았다고 그러면 본인은 9억 2천만 원의 낙찰을 받았는데 실제로 본인이 9억 2천만 원의 낙찰을 받았다 하더라도 부실채권을 11억짜리 부실채권을 샀으면 11억 원의 낙찰을 받을 수가 있었을 거고요. 더 자세하게 부실채권을 위한 투자를 했다고 그러면 실제 11억은 7억 6천5백만 원에 팔았기 때문에 9억 2천만 원이 아닌 7억 6천5백만 원에 부실채권을 사서 본인이 11억의 낙찰을 받아서 절대적인 우위를 점해서 낙찰을 받고 나중에 11억 원의 매각을 한다 하더라도 전혀 양도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이게 바로 TV쇼의 가배 경매법에 딱 맞는 물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흥미로운 사례들로 이런 NPL의 노하우를 배워보는 것도 참 재밌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이렇게 가배 경매법 외에도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서요? 예, 저희 회사에서는 항상 무료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매주 수요일 오후 8시, 그다음 매주 목요일 오후 1시에 일주일에 2차례 무료 세미나를 합니다. NPL에 대해서 아직도 좀 궁금하시거나 질문사항이 있으면 그런 분들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무료 세미나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전화를 꼭 하시고 사전 예약을 꼭 하시고 오셔야지만이 꼭 참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흥미롭게 NPL에 대해서 강의 듣고 싶으시다면요.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한번 찾아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자막으로 문의하실 수 있는 전화번호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에게 부동산 경매에 관한 많은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투자는 항상 투자자 여러분의 확인과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여러분은 지금 저와 함께 TV쇼 가배경매법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경매의 꽃 NPL, 다른 사람들의 투자담을 들어봤는데요. 이번에는 여러분께서 직접 투자를 해보실 수 있는 물건들 저희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PL 전문가 조상길 교수님께서 평소 관심 있게 보셨던 관심 물건들 있으시다면서요? 예, 오늘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주거용 다세대 빌라를 준비해 왔는데요. 예, 또 마침 또 이 물건은 소액 투자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배당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물건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수님의 첫 번째 관심 물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가배 NPL 관심 물건 첫 번째 2015 타경 21,297호 인천 계양구 효성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면적은 대지 22.7제곱미터, 건물은 37.82제곱미터, 감정 가격은 7천만 원입니다. 유형은 배당 형식이고요. 매각기일은 아직 미정이네요. 인천의 다세대 주택이군요. 어떤 물건인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가 보통 다세대라고 그러면 이제 보통 빌라로 많이 알고 있죠. 그러니까 다세대 빌라 주택인데요. 인천 계양구 효성동에 있는 물건입니다. 자, 4층에 있는 물건이고요. 대지하고 건물이 각각 22평방미터, 건물은 37평방미터로 지분이 60% 이상이 되는 아주 귀한 물건입니다. 자, 보존 등기는 1997년이 났기 때문에 아주 오래된 물건은 아니고요. 그래서 차후에는 이게 재개발이나 혹시 뭐 쪽에 개발 호재가 있다고 그러면 높은 지분을 가지고 또 투자할 수 있는 또 그런 물건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입지 여건도 궁금해지는데요. 예, 인천 1호선이 요즘에 굉장히 많이 확장되고 굉장히 노선 배차 시간도 좋아져서 이용하고 사용하기가 굉장히 편리합니다. 이쪽 지역은 인천 1호선 작전역에 있고요. 그 다음에 경인고속도로 서인천 IC에 바로 또 있는데요. 교통뿐만이 아니라 자연환경도 우수해서 천마산 바로 끝자락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 좋고 환경 좋고 아주 좋은 위치적인 물건입니다. 교수님께서 지난 시간에 부동산도 봐야 하지만 부실채권의 근저당권의 파악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었는데요. 이 물건의 근저당권도 궁금해지네요. 우리 이제 김엔젤라님도 거의 고수이면서 부실채권은 거의 다 전반적인 걸 다 파악한 듯 싶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을 사는 게 아니라 근저당권, 부실채권을 먼저 구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부실채권을 먼저 꼭 파악을 한 다음에 부동산을 바라보는 그런 습관이 중요한데요. 이 물건은 1순위 근저당이 부평신협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예, 2,700만 원 가지고 있고요. 2,700만 원짜리를 2,500만 원에 부실채권을 사는 겁니다. 금액은 얼마 이렇게 할인되지 않은 것 같지만 그래도 수익률을 이따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꽤 높고요.
이순익 근저당은 인천 신용보증재단에서 갖고 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구입하지 않고 후순위이기 때문에 권리상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기대 수익도 좀 높았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자세한 금액 분석 이어가 볼까요? 2015 타경 21 2975 감정가는 7천만 원입니다. 근저당은 2,760만 원이고요. 이거를 NPL 부실채권으로 2,500만 원 구입을 하는데 실제 들어가는 돈은 질권대출을 받기 때문에 약 10%만 들어가고 그다음에 비용이 약 27만 6천 원 정도로 해서 낙찰을 받게 되면 7천만 원짜리가 근저당 2,760만 원보다 무조건 그 이상으로 낙찰이 되겠죠. 그래서 근저당 금액인 2,760만 원을 2,500만 원에 샀기 때문에 그 차익인 약 260만 원인데 비용을 빼게 되면 약 수익 금액은 약 230만 원 정도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수익률은 약 9.2% 정도 되리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물건은 어떤 분들에게 좀 강력히 추천하고 싶으신가요? 이 물건은 2,500만 원 정도로 소액 투자가 가능한 물건입니다. 2,500만 원도 질권대출을 받게 되면 불과 250만 원밖에 들어가지 않겠죠. 그러니까 질권대출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250만 원, 비용을 포함하면 약 600만 원도 되지는 않는 돈인데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NPL 처음 투자하는데 망설이신 분들은 여러분들 주변에 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위 분들이나 다른 분들 도움을 받으셔가지고 또 공동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동 투자하면은 그런 위험이 좀 분산이 되고 서로 의지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첫걸음 투자하는데 아주 적격인 물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인터넷으로 공동 구매는 들어봤어도 공동 투자가 가능한지는 또 몰랐네요. 어떠한 방법으로 가능한 건가요? 예, 우리 공동 구매는 다 알고 있지만 공동 투자는 꼭 부동산만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안내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은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거고 부실채권은 근저당을 갖게 되는 건데요. 자, 소유권도 보통 부부라든지 자녀분하고 공동 소유를 하게 되죠. 공동 구매 형태인데요. 마찬가지입니다. 근저당도 홍길동이가 구입을 하게 되면 홍길동 개인 이름을 할 수 있겠지만 친구나 지인이나 가족이나 부인 이름으로 공동 구매, 공동 소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사업이든 투자든 간에 이 공동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왠지 복잡하고 위험성이 있다는 느낌인데요. NPL 공동 투자는 어떤가요? 예, 저도 사업을 한 10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공동 투자, 공동 사업을 하지 말라고 하는 그걸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NPL 부실채권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적인 사적인 상업에서 공동투자, 공동구매는 나중에 지분 문제가 문제가 되게 되는데요. 이 NPL 부실채권을 구입을 하게 되면 근저당권이라는 그 권리가 등기 이전이 됩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투자하시는 분, 공동 투자한 만큼 지분으로 정확하게 국가기관인 법원 등기소에서 정식으로 등기를 해서 지분을 설정을 해서 등기를 하기 때문에 100명, 1000명, 10,000명, 우리나라만 5천만 명이 다 공동 투자를 해도 전혀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네, NPL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공동투자법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 관심 물건 만나보겠습니다. 갑의 NPL 관심 물건 두 번째, 2015 타경 4,813호, 경기 김포시 풍무동의 아파트입니다. 면적은 대지 103.05제곱미터, 건물은 176.65제곱미터입니다. 감정 가격은 4억 원, 포인트로는 경전철 등 교통이 우수해서 안정적으로 시세가 형성되고 있네요. 매각기일은 미정입니다. 이번에는 김포에 있는 아파트인데요.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는 물건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첫 번째 물건과 마찬가지로 주거용입니다. 첫 번째 물건은 주거용인데 다세대 빌라고요. 두 번째 지금 물건은 아파트인데요.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에 있는 유현마을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유현마을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자, 대지는 약 103평방미터고요. 건물은 170평방미터로 보존 등기가 2004년에 돼 있으니까 약 10년 된 아파트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분이 60%나 되는 굉장한 좋은 물건인데요. 제가 매번 방송마다 지분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보통 항상 물건을 구입을 하게 되면 건물과 토지를 동시에 구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지분의 크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위치, 방향, 층수도 중요하겠지만 항상 지분의 크기를 봐야 되고요. 이 물건은 특히 14층에 있기 때문에 로얄층이라고 또 말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물건입니다.
그렇군요. 또 배당과 유입이 동시에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도 간단히 여쭤볼게요. 예, 이 물건은 감정가가 4억인데요. 자, 근저당 금액이 4억 9,2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 4억 9,200만 원을 부실채권으로 약 3억 5천만 원에 판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4억 9,200만 원을 3억 5천에 팔기 때문에 벌써 약 1억 5천만 원 정도 금전적으로 도움이 되는 이게 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3억 5천이지만은 본인이 레버리지를 이용한 질권 대출을 이용하면 3,500만 원밖에 실제로 투자를 하지 않고요. 거기에 관련된 비용 약 2,100만 원을 하게 되면 실제 투자하는 돈은 약 5천만 원 정도. 그래서 예상 낙찰가는 저희들이 3억 8천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갖고 있는 근저당 금액이 4억 9천2백이기 때문에 3억 5천에 사서 3억 8천 낙찰을 받게 되면 비용을 빼더라도 상당한 수익이 나서 수익률이 약 12% 정도 되는 물건인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방금은 배당을 말씀을 드렸고요. 본인이 배당을 받지 않고 이 물건에 욕심이 나서 14층 로얄층이고 지분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다음에 보존 등기도 2004년이면 10년이 조금 넘은 아파트인데요. 이 물건을 본인이 입찰해서 낙찰을 받고 싶으시면 바로 경매법정에 가실 게 아니고 아까 4억 9,200만 원 부실채권을 3억 5천만 원에 팔기 때문에 본인 돈 10%인 3,500만 원을 가지고 부실채권 4억 9,200만 원짜리 사셔서 경매법정에 가셔서 4억 9,200으로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게 되면 나중에 본인이 혹시라도 또 다른데 이전을 가게 되면은 4억 9,200에 팔아야 되겠죠. 그러면은 본인은 실제 돈은 3억 5천에 구입을 했지만 4억 9,200에 매각을 하여도 양도세를 하나도 내지 않는 아주 우수한 물건이어서 배당도 받을 수 있고 본인이 입주를 하고 싶으시면 4억 9,200으로 낙찰을 받을 수 있는 양도세를 하나도 내지 않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그런 물건입니다. 네, 또 김포시는 요즘 워낙 인기가 좋기 때문에 입지도 굉장히 훌륭할 것 같은데요. 지도 한번 보면서 설명 부탁드릴까요? 예, 이 물건은 지금 계양역하고요. 그다음에 김포시청 사이에 있는 아주 우수한 물건이고요. 김포의 대표적인 신도시 지역이 있기 때문에 김포의 핵심 지역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아파트 말고도 신동아 아파트, 올드 메리디안 아파트, 건영 아파트 아주 굉장히 많은 대규모 단지가 있어서 이 풍무동 자체가 그 아파트 큰 단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입지 조건이 굉장히 좋은 물건입니다. 그리고 포인트로는 개발 호재를 꼽아주셨었는데요. 어떤 호재들이 물건 주변에 있나요? 자, 김포 신도시는 서울과 가장 가까운 신도시로서 마주보고 있는 고향 일산이 있고요. 조금만 더 올라가면 파주가 있는데 파주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유명한 또 아울렛 매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지가 굉장히 좋고요. 더군다나 서울 아직 경정철은 곧 개통 예정입니다만은 서울과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요. 또 강화도라는 곳이 아주 천연적인 자연 바다를 끼고 있는 강화도가 있어서 강화도는 여러분이 천의 여인 우리 관광이고 또 휴양지입니다. 그래서 김포는 동서남북으로 연결되는 사통팔달인 아주 좋은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근저당권 확인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세히 좀 짚어주세요. 예, 근저당권은 1순위로 부평신협이 갖고 있습니다. 4억 9,200만 원입니다. 감정가가 4억이기 때문에 오히려 근저당 금액이 4억 9,200으로 높은데요. 4억 9,200을 3억 5천에 판매를 하기 때문에 3,500만 원만 본인 돈으로 투자를 하여가지고 배당을 받거나 4억 9,200원에 절대적인 금액으로 입찰을 해서 낙찰받아서 본인이 직접 거주할 수 있는, 소유할 수 있는 물건입니다. 그럼 확인하신 근저당권을 포함한 최종 금액 분석도 이어갈게요. 자, 2015 타경 48135입니다. 자, 감정 가격은 4억, 근저당은 4억 9,200입니다. 부실채권으로 3억 5천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실제 투자하는 금액은 대출과 비용을 생각하면 약 5,600만 원입니다. 예상 낙찰가는 3억 8천만 원이고요. 자, 수익금은 약 600만 원이어서 수익률은 약 11% 정도 예상이 되는 물건입니다. 높은 수익률을 예측해 주셨잖아요. 이런 예. 물건들은 어떤 분들에게 적합하다고 보시나요? 이 아파트는 비교적 평수가 좀 큰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대가족이 있어서 조금 큰 아파트로 가지고 싶으신 분이나 아니면 이제 서울 쪽에 오랫동안 근무를 하시고 직장생활 오래 하셔서 조금 쉬고 싶으신데 전원주택으로 가자니 너무 멀고 또 거기서 실제로는 전원주택 여러분들이 다 좋아하시지만 현실적으로는 여러 가지 또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퇴직하시는 분들이 명퇴하시는 분들이 또 베이비 부모 시대에
퇴직하신 분들이 작은 돈으로 실제로는 아까 4억 정도 되는 거지만 3억 5천에 사가지고 4억 9천 2백에 낙찰을 받습니다. 서울에 이런 대형 아파트를 구입하시려면 최소한 7, 8억은 주셔야 되는데 단 3억 5천으로 이거를 세컨하우스로 또 본인이 나중에 거의 전원주택으로 쓸 수 있는 14층에 있는 좋은 물건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 관심 물건 만나보겠습니다. 갑의 MPL 관심 물건 세 번째, 2015 타경 1637호 인천 옹진군 영흥면의 내리주택입니다. 면적으로는 대지 739제곱미터, 건물 1층은 62.92제곱미터, 2층은 44.19제곱미터입니다. 감정 가격은 4억 원. 포인트로는 귀농귀촌 희망자분들에게 최적합하다고 하네요. 유형은 배당 방식이고 매각기일은 미정됐습니다. 인천 옹진군에 있는 주택인데요. 귀농귀촌을 희망하시는 분들에게 특히 추천하신다고 하셨습니다. 2층 건물인 것 같은데 한번 현황부터 들려주시죠. 예, 인천 옹진군 영흥면에 있으면 우리가 말하는 영흥도에 있습니다. 최근에 영흥대교가 또 뚫려서 굉장히 접근성이 뛰어난데요. 이건 일반 주택입니다. 주거형이고요. 인천 옹진군 영흥면 내리에 있습니다. 대지는 739평방미터고요. 건물은 1층과 2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존 등기는 2013년이니까 거의 채 2년도 안 된 물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은 바다에 인접해 있고 또 서울의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괜찮은 물건인 것 같습니다. 또 귀농귀촌을 희망하시는 분들이라면 특히나 이 입지에 조금 민감하실 것 같은데요. 이 물건 주변은 어떤지 지도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이 물건은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대부도가 있습니다. 그 대부도 다음에 선제저교를 지나서 선제저를 다음에 영종대교, 영흥대교를 지나면 바로 영흥도에 있는 물건인데요. 영흥대교가 개통이 돼서 서울하고 불과 1시간 정도면 접근할 수 있는 지구고요. 그다음에 영흥도는 말대로 바닷가입니다. 섬입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바로 우측에 십리포 해수욕장이 있고요. 바로 좌측에는 장경리 해수욕장이 딱 중간에 있어서 오른쪽으로 가면 바닷가, 왼쪽으로도 바닷가. 정말 천혜적으로 훌륭한 물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좋은 입지에 이어서 그럼 권리관계도 한번 볼까요? 예, 1순위 근저당은 부평시념입니다. 3억 2,200만 원이고요. 이 물건을 구입을 하는 거, 3억 2,200만 원짜리 부실채권을 구입하는 거고요. 선순위 근저당은 없기 때문에 권리상의 문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오, 이제 MPL의 최대 장점인 수익성을 확인할 차례네요. 금액 분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2013 타경 16375, 감정 가격은 4억 원, 근저당은 3억 2,200만 원입니다. 이 근저당을 부실채권이 돼서 2억 6천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실제 현금 투자는 10%인 2,600만 원과 비용 2천만 원을 합쳐서 약 4,600만 원이 투자가 예상이 됩니다. 예상 낙찰가는 약 2억 9천만 원인데요. 수익금은 비용을 제외하면 9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수익률은 약 20.4% 정도 되는 우리 정기예금 금리로 보게 되면 약 10배 정도 되는 우수한 물건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또 이 물건에 관해서 추가적으로 알려주실 거 있을까요? 예, 우리가 서울에서 1시간 반 거리에서 한 번씩 바닷가를 나가려면 서해안밖에 없습니다. 인천으로 주로 나가는데 아다시피 주말에 가는데 2시간, 오는데 3시간에서 5시간, 거의 목포, 서울, 부산 가는 거리입니다. 그러나 이쪽에서는 이 물건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혹시 또 낙찰받아 거주를 하시게 되면 십리포 해수욕장, 장경리 해수욕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하고 또 가깝기 때문에 주말에는 오히려 역귀경을 하셔가지고 가족들하고 만날 수 있는 지리적으로,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자연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훌륭한 물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우, 상상만 해도 좋으네요. 이렇게 해서 교수님께서 꼽아주신 3가지 관심 물건들 만나봤는데 끝으로 이 물건은 다시 한번 좀 강조해주고 싶다 하는 물건 있으신가요? 예, 시간상 2가지 물건만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말씀드린 것 중에서 2,500만 원으로 소액 투자하는 물건이 있었죠. 그래서 배당까지 받을 수 있는 인천 2015 타경 2하나 297 인천에 있는 다세대 빌라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김포시 풍무동에 있는 배당하고 유입이 가능한 배당도 받을 수 있고 또 근저당을 이용해서 4억 9천으로 낙찰받아서 양도세를 하나도 내지 않는 그런 세컨하우스로 쓸 수 있는 김포시에 있는 물건도 있었습니다. 예.
네, 여러분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실시간 전화 열려 있습니다. 02703-8443으로 전화 주세요. TV쇼 가배경매법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번엔 시청자 여러분과 직접 전화로 이야기를 나눠보는 MPL Q&A 순서인데요. MPL에 관한 지식부터 특정 물건에 대한 궁금증까지 저희가 모두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든지 성심성의껏 해결해 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전화 연결 기다려보는 동안 교수님께 제가 여쭤볼게요. 예. 뭐 항상 많은 분들 만나서 많은 질문 받으시잖아요. 네, 최근에 맞습니다. 들으신 것 중에 조금 인상적이었던 예. 질문 있으신가요? 거의 대부분이 질문하는 게 똑같습니다. 아하. 위험하지 않냐? 위험하냐? 모든 투자 활동은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얼만큼 그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고 그 위험을 해치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요. 또 하나, 자 투자를 했으면 수익이 나오는데 이자 거기에 따른 세금이 나오냐 안 나오냐를 꼭 묻습니다. 그러나 MPL은요 세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MPL의 수익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배당만을 받게 되면은 배당에 관련된 세금이 있고요. 두 번째, 이거를 제가 채권을 사가지고 낙찰을 받게 되면 매각을 했을 때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는데 일반 경매에서는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죠. 경매 낙찰받고 1억에 낙찰받아서 2억에 판매를 했으면 그 차익 1억에 대한 양도 차이만큼 세금을 내게 되는데 MPL은 배당을 받든지 양도를 하든지 세금을 안 냅니다. 배당 소득세는 아예 내질 않고 제로이고요. 0입니다. 그러나 양도소득세는 낼 수도 있는데 양도소득세는 그만큼 높게 낙찰을 받기 때문에 합법적인 업계약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채권을 산 금액보다 채권 금액을 낙찰을 받기 때문에 업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 업된 금액만큼은 양도세를 전혀 내지는 않습니다. 와, 그렇군요. 예. 조금 안심이 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얘기 나눈 사이에 시청자 여러분과 연결이 여러분 아니고요. 시청자분과 연결이 됐다고 합니다. 전화 받아볼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 사는 누구신가요? 예, 부평에 사는 박은영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주위에서 부실채권을 많이 들어봤는데요. 부실채권은 어디서 구입이 가능한가 그게 궁금합니다. 저도 궁금했어요. 부실채권의 구입처와 방법을 문의 주셨네요. 이런 게 기본적이지만 또 사실 초보 분들한테는 어려울 수 있거든요. 교수님, 한번 네. 대화 나눠보시죠. 부실채권도 보통 사람들이 착각하시는 게요. 인터넷에서 옥션이나 뭐 지마켓이나 공동 구매를 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일반 공산품하고 달라서 오픈마켓이라든지 온라인에서 판매를 하지 않고요. 부실채권은 아다시피 은행에서 부실채권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나오나 실질적으로는 은행은 여신과 수십만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실채권은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AMC를 가시면 이런 부실채권을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시청자분 더 네. 궁금한 거 있으세요? 그러면요. 부실채권을 구입하게 되면요. 은행에서는 뭐 통장을 주거나 아니면 또 증권 투자회사에서는 그렇죠. 어떻게 부실채권을 구입하면 증권 투자처럼 어떤 증빙 서류를 주게 되나요? 예, 맞습니다. 은행에 예금을 하게 되면 은행에서는 예금 통장을 주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주식을 또 투자하게 되면 네. 그 해당 뭐 계좌를 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부실채권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저당권을 사는 거기 때문에요. 근저당권, 소유권 모든 권자가 붙은 권리는 등기를 해야지만이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등기를 꼭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게 자기가 재산이 되고요. 그래서 부실채권 근저당을 구입을 하게 되면 그 은행에 있는 근저당권이 투자하신 분 홍길동으로 근저당권이 이전이 되게 되죠. 그 이전은 어디서 하게 됩니까? 법원 등기소에서 합니다. 법원 등기소는 국가기관이죠. 오히려 은행과 증권회사는 개인회사입니다. 만약에 은행에다가 예금을 넣게 되면 지금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5천만 원까지 보호가 되지만 근저당권을 구입을 하게 되면 국가기관인 법원 등기소에서 근저당을 이전하고 소유하고 보관해주기 때문에 국가가 망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이 사신 근저당권은 평생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은행 예금과 적금보다 훨씬 안전한 투자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네. 혹시 또 뭐 다른 궁금한 거 있으십니까?
아, 그러면요. 그럼 예. 부실채권을 구입한다고 한다면 등기를 해야 된다는 건데 예. 그럼 어떤 비용이 들어가게 되나요? 모든 국가기관에서 하게 되는 등기를 한다든지 이전을 한다든지 매매를 하게 되면 그 관련 비용이 들어가는데요. 똑같습니다. 우리 소유권, 부동산을 매매하게 되면 소유권 이전 비용이 들어가듯이 근저당 이전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거는 각각 물건에 따라 금액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나중에 또 자세하게 우리 또 TV쇼 경매법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분 궁금증 시원하게 해결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네. 네. 이렇게 MPL에 관한 모든 사항 또 궁금증들 언제든 전화 주시면 됩니다. 성심성의껏 저희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PL 소식만으로 오늘 채워드리고 있는데요. TV쇼 가배경매법, 이번에는 펀펀 MPL 순서입니다. MPL 사건 중 때론 재미있고 때론 정보가 있기도 한 다양한 사건들을 들어보는 그런 시간인데요. 오늘 첫 번째 사례는 어떤 이야기인가요? 예, 이번 코너는 펀펀 코너이긴 합니다만은 또 개인적으로는 좀 펀펀하지가 않고요. 조금 우울한 물건인데요. 네. 혹시 그 감정가가 1조 원이 되는 물건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와, 1조도 잘 못 듣죠. 예, 그렇죠. 상당한 규모의 토지 물건 같은데 어떤 점 때문에 이렇게 펀펀 코너에서 소개를 해주시는 건가요? 예, 우리 1조 원이 넘는 물건이 있습니다. 지금 역대 최고가로 송도 대우자동차 판매 부지에 있는 경매건인데요. 예, 이거는 소유자가 대우자동차 판매가 갖고 있어서 지금 세 차례 유찰이 된 물건입니다. 대우자동차는 여러분이 아다시피 주식회사 대우 계열사 하나이죠. 그러나 IMF와 여러 가지 경영상의 문제가 있어서 쇠락의 길을 걷고 아주 영역이 점철되는 회사인데요. 지금 현재까지도 그 회장인 김우중 회장께서는 법정 소송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송 중인 걸 알고 있는데요. 자, 여기 여러분 보시게 되면 재테크의 기본은 자기 재산을 지키는 겁니다. 건강도 지켜야 되고요. 기본인데 아무리 좋은 회사, 잘 나가는 회사, 훌륭한 회사지만 경영의 실패와 그다음에 세상 글로벌 시대에서 국제 흐름에 발맞추지 못하다 보니까 옛날에 찬란했던 그런 훌륭하고 잘 나가는 회사가 지금 이렇게 1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나와 있는 이 경매가 나와 있는 이렇게 영역을 지금 걷고 있는 이런 회사가 됐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투자를 잘 하셔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분 정말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1조 원이 넘는다니 정말 엄청난 액수 같은데요. 이런 천문학적 금액대 물건들이 몇 개 더 있다면서요? 짧게 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현재 감정가가 1,000억이 넘는 물건이 많이 있습니다. 오. 경북 상주에요. 웅준 폴리실리콘이라는 물건이 4,000억이 있고요. 용인시에 있는 임야가 1,000억짜리도 있습니다. 또 경북 상주에 용주 판타시온 워터파크가 1,400억짜리가 있고요. 충북 음성에 골프장이 1,000억이 있는데 이런 물건을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나 그때 예전에는 정말 잘 나가고 좋았던 회사겠습니까? 그러나 경매 물건을 보면서 정말 투자를 잘하고 회사 경영도 잘하고 국가 경영도 잘해야 되는 그런 느낌이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청자들도 그런 걸 잘 보고 투자 활동을 정확히 하시라는 뜻에서 이런 물건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 1,000억이 없는 게 아쉽네요. 예. 근데 이 정도 금액의 물건이면요. 주로 어떤 결과들이 나오나요? 예, 아까 대우 송도 자동차 판매 부지 1조 원이고요. 다 1,000억, 1,400억인데 사실 이런 물건들은 개인이 낙찰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 채권자인 은행하고 보통 합의를 통해서 경매가 취하되거나 취소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낙찰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저희 부동산이 외국 자본에 팔리지도 않고 또 우리 자산에 우리나라 국가 자산을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이런 경매 물건이 나오지를 않도록 우리 스스로가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근데 또 실제로 개인이 낙찰받는 사례도 가끔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물건도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최종 결과가 아주 기대되는데요. 자, 이어서 다른 사례 한번 들어볼까요? 예. 자, 이번 물건은 2014 타경 41033입니다. 감정가가 10억이 아니고요. 100억짜리입니다. 100억짜리인데 부동산이 아니고 선박입니다. 여러분들은 전부 다 부실채권 경매는 부동산만으로도 알고 있는데요. 경매라는 거는
부동산만 나오지 않고 지금처럼 선박이나 항공기라든지 자동차라든지 또 동산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제품 물건은 100억에 해당되는 선박 물건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이름을 보니 오하마나호라고 하는데 정확히 어떤 배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자, 오하마나호죠. 저는 처음에 이 배를 보고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뭐 관련 있는 배인가 이렇게 해서 제가 살펴봤는데요. 그러지가 않고요. 오하마나호는 우리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딱 1년이 됐습니다. 세월호 관련된 청진해운이 보유하고 있는 같은 배인데요. 세월호하고 같은 동급의 같이 건조된 배입니다. 그러나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면서 청진해운에 살펴보니까 이 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월호 사건이 발생을 하면서 똑같은 동급 선박이기 때문에 혹시 이게 인천하고 제주로 오고 가는 선박이었는데요. 이 배가 또 계속적으로 운항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계속 이제 항구의 정박 중에서 살펴봤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톤수도 조정을 하고 객실수도 조정을 하고 화물칸을 조정을 해서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세월호 문제로 인해서 청진해운이 경영에 압박이 있어서 이 배도 경매에 나오는 물건인데요. 이 물건을 제가 소개해드린 부분은 세월호가 지난 지 딱 1년이 됐고 또 마침 최근에는 메르스라는 전염병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이런 세월호 그다음에 또 이런 메르스 같은 이런 게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는 있겠지만 정말 우리 시민이나 국민이나 정부 행정기관 당정 모두가 잘 대처해서 이런 위기를 잘 극복하라는 뜻에서 1년을 되돌아보면서 이 물건을 제가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입찰 당시에 이 배에 대한 관심들은 어땠나요? 예, 앞서 얘기해드린 것처럼 세월호는 정말 전 국민이 갖고 있는 최대 관심사였었죠. 그래서 마침 동급 선박이 나오기 때문에 과연 이 물건을 누가 낙찰받아서 누가 어떻게 운영할 건가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요. 마찬가지 이거는 개인이 100억이 넘는 선박인데 20억에 해당되는 작은 금액 20%로 개인이 낙찰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부실채권 측면에서 살펴를 보게 되면요. 낙찰자 개인이 신모 씨인데요. 입찰하에 낙찰받은 금액은 20억입니다. 감정가는 100억이고요. 그러면 본인이 20억으로 바로 낙찰받을 게 아니라 똑같습니다. 부실채권은 부동산만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박이라든지 자동차, 항공기 모든 물건에 부실채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20억을 가지고 산업은행이 갖고 있는 170억이라는 부실채권을 내가 20억에 사가지고 실제 돈은 들어가는 거는 질권대출을 받기 때문에 20억이 아닌 2억밖에 들어가지 않겠죠. 나머지 18억은 질권대출 레버리지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20억이 아닌 2억 원을 가지고 170억 하는 부실채권을 20억에 구입을 해서 본인이 170억에 낙찰했다라고 그러면 나중에 어차피 이 배는 매각을 해야 되겠죠. 그럼 본인이 만약에 이 배를 170억에 매각을 한다고 그러면 아까 설명해드린 것처럼 부실채권은 배당 소득세하고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또 세금 효과가 굉장히 많은 물건입니다. 자, 이어서 그럼 다음 물건도 한번 만나볼까요? 어떤 물건 준비하셨나요? 예, 이번에는 국내가 아니로 한번 우리도 글로벌 시대입니다. 그래서 한번 해외 경매를 한번 눈을 돌려봤습니다. 자, 1962년산 페라리 미국에서 일어난 경매인데요. 자, 부동산도 아니지만 이런 자동차도 경매에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매는 꼭 감정가가 있는 물건을 싸게 사는 게 경매가 아니고요. 경매라는 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감정가보다 싸게 사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손쉽게 구매하기 어려운 물건을 구입하는 창구, 채널로도 우리가 한다는 건데요. 이거 감정가로 따지면 굉장히 싼 금액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자료화면을 보다시피 굉장히 고가의 낙찰이 됩니다. 그래서 경매는 꼭 싸게 살려고 하지만 마시고요. 여러분들 꼭 필요한 물건, 귀한 물건, 여러분이 쉽게 주위에 없는 물건도 경매라는 과정을 통해서 구하는 한 채널로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경매가 훨씬 더 재밌고 즐겁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색적인 사례들이 참 많으네요. 예, 그렇죠. 네. 예. 하지만 이런 사건들은 저에게 전화 상담 주셔도 상담은 못 해드리는 거죠. 아, 그렇습니다. 하지만 다른 물건, 다른 정보에 대한 궁금증은 저희가 항상 전화로 상담드리고 있으니까요.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준비한 소식들은 여기까지 다 한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셨는데 어떠셨나요? 네. 예, 마침 또 메르스가 있어서 메르스 전염병이 있어서 굉장히 또 제 개인적으로 걱정이 되고 여러 가지로 염려가 많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정말 재테크의 기본은
건강을 먼저 지키는 겁니다. 건강을 지키시고 재테크 그 다음은 재산을 불리는 것보다는 여러분 재산을 또 지키고 좋은 파트너를 만나가지고 재산을 정말 즐기는 것이 늘리는 것이 정말 진정한 재테크입니다. 여러분 꼭 건강 유의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앞서 소개해드렸듯이 MPL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주제로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강의하고 계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관심 있으시다면 전화 예약 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앞으로도 주 2회 저희가 방송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일주일에 2번 만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풍부한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